안녕하십니까. 대치동 스카이 입시교육 장승래입니다. 저희는 대치 본원과 그 서초동 방배 분원 및 또 동두천 양주에서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2025학년도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에 대해서 본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약간의 오리엔테이션 동영상으로 어떤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어떻게 대비를 할지를 지금부터 OT 강의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2024학년도 대학 수능 입시에서 수강생의 58%가 1등급을 획득을 했고요. 이러한 방법이 어떤 식으로 해서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24학년도 수능 1등급은 약 4.63%였고 65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능 2등급이 8.08%였는데 63점이었습니다. 약 2점 차이가 납니다. 2점 차이가 난다는 얘기는 3점이 아닌 2점 차이가 난다는 얘기는 실수 하나로 1등급과 2등급이 갈리기 때문에 1등급과 2등급이 갈리게 된다면 최저 점수를 맞추는데 좀 더 불필요한 힘든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요. 단순히 2점만 더 맞추면 최저 맞추는 조건 중에 한 과목으로 써먹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위해서 무조건 1등급을 맞기 딱 좋은 과목이지만 2점짜리 하나로 점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실수를 하면 안 된다라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심하셔서 문제를 다양하게 많이 풀어봐야 그런 실수를 줄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이 진행이 되는 일정을 본다면 1월 2일부터 개강을 할 것인데 1월부터 2월까지는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의 아주 기본적인 핵심 키워드 정리 및 기본 학습을 통해서 이 생활과 윤리가 윤리의 사상과 어떻게 다르고 또 윤리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터잡게 할 수 있는 강의를 한 달 동안 할 거고요. 이제 3월 개학이 시작되는 3월부터는 실전 모의고사가 있기 때문에 3월 모의고사라든지 6월 모의고사를 위해서 실전 1단계로 핵심 개념 및 또 새로운 EBS 수능 특강에서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새로운 문제 유형들을 살펴나가는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전 2단계에서는요, 이제 6월 모의고사 이후에 여름방학 때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하며 또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서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지 그리고 9월 모의평가에 어떤 식으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거고 이제 4단계에서는 수능 마무리 특강으로 핵심 요약 정리 및 또 새로운 지문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생활과 윤리 시간에 어떤 지문들이 어떻게 출제가 되더라도 그 지문에서 핵심 키워드를 잡아낼 수 있는 훈련들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수능 마무리 전략입니다. 먼저 이제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에서요, 문제의 난이도가 조금 힘든 부분이 이런 식으로 도표를 통해서 나오는데요. 이 도표를 통해서 나올 때 힘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바로 중첩되어 있는 부분을 고르라고 할 때 각 사상가들을 사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게 된다면 고르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문제를 풀 때 저 사상가가 누군지 몰라도 풀 수는 있지만 훨씬 더 문제를 빨리 풀고 정확하게 풀려면 웬만해서는 지문 속에 나오는 사상가들의 이름을, 사상가들의 생각들을, 철학가들의 생각들을 알아놓게 된다면 훨씬 더 공통된 부분을 문제 풀어내기에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대치동과 방배동 또 동두천 양주 분원에서
반명 약 10명제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학년은 상관없이 수능에서 생활과 윤리를 선택을 하겠다라는 학생들이 있으면 그 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핵심 개념입니다. 이게 지문이 길다고 해서 어떤 핵심 개념이나 키워드가 빠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문 속에서 핵심 개념과 키워드만 잡아내면 그 지문이 훨씬 더 해석이 쉬워집니다. 이런 부분을 이용하는 것이 우리 스카이 입시 교육에서 추구하고 있는 생활과 윤리 수업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기출문제, 약 3년치, 시간이 더 된다면 5년치의 기출문제들을 쭉 살펴보면서 어떤 식으로 문제 형태가 변하고 있고 그것이 많은 문제들을 풀다 보면은 이 문제가 왜 출제가 됐는지 출제자의 의도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할 것입니다. 먼저 이제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이 어떤 식으로 챕터가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된다면 첫 번째 챕터에서는 윤리란 무엇인지, 이 윤리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그 윤리학의 정의, 주로 이제 메타 윤리학과 규범 윤리학이 서로를 비판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생명과 윤리. 요 생명과 윤리라는 부분은 면접 시험이라든지 또는 논술 시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인데 현대 사회가 되면서 삶과 죽음의 윤리가 어떻게 되는지 또 현대 과학 기술이 발전하고 의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러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 어떤 윤리적인 쟁점이 있는지 또 최근엔 젊은 학생들이 연애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랑과 성윤리, 어디까지가 성윤리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살펴보는 거고요. 세 번째는 사회와 개인이 윤리적인 관점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또 공직자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또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올바른 윤리관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는 이제 과학과 윤리인데 요즘에 얼마 전에 오펜하이머라는 영화도 개봉을 했습니다. 이 오펜하이머가 원자폭탄을 만들고서 얼마나 큰 괴리감 속에 살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영화 속에서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과학과 기술 진보에 의해서 또 최근엔 챗 GPT 이런 것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인간 삶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이고 그 변화가 우리한테 윤리적인 쟁점에서 도덕적으로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과학과 윤리입니다. 다음에 이제 문화도 새롭게 막 변하고 또 다른 외부의 문화도 들어오고 이러므로 인해서 문화가 변화할 때 우리의 전통 문화를 지켜야 될 것인지 아니면 무조건 외국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바로 문화와 윤리고요. 그다음에 평화와 공존의 윤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있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있을 정도로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전쟁 속에서 어떤 식으로 평화를 지켜나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게 바로 평화와 공존의 윤리 파트입니다. 이번에는 2024학년도 수능 생활과 윤리라는 수능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들이 출제가 됐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3점짜리 위주로 살펴볼 것인데요. 1번 같은 경우에도 아주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즉 1번 같은 경우에는 윤리학이 무엇인지 바로 이런 부분인데 윤리학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자, 2번 같은 경우에 지금 3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3점짜리 3점으로 나와 있다는 얘기는 우선적으로 뭔가 함정이 있으니까 그 함정을 찾아내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할 것입니다. 간략하게 본다면 이제 모든 쾌락은 질적으로 동일하며 양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래서 공리주의, 그 중에서도 양적 공리주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자, 이 공리주의에 의해서 문제 상황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공리주의 입장이라면 어떤 식으로 무엇인가를 찾아낼지 이런 것들을 푸는 문제였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그 철학
이런 사조 속에서 문제 상황을 고르셔. 이런 문제들은 킬러 문항이 출제되던 시대 때는 없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문제 유형이 이렇게 킬러 문항이 출제가 안 되면서 새로운 문제 유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여기 4번 같은 문제도 몇 년 전에 킬러 문항이 없어지면서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몇 년 전에 있었던 유행을 하던 문제 스타일이 다시 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5개년치까지는 저희는 제공을 해서 그 기출 문제 5개년치를 수능 보기 전까지 9월 모평 보기 전까지 다 풀어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에 5번 같은 문제가 좀 독특한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사회적인 이슈 부분이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이 사회적인 이슈 부분인데 사실은 3점짜리지만 학생들이 모두 인터넷이나 아니면 TV, 뉴스에서 많이 봤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었던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런 보기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토시 몇 가지만 이렇게 바꿔놓음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혼선을 줄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여러 번의 비슷한 반복적인 문제풀이 훈련을 통해서 잡아내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다음에 6번 같이 이제 동양사상, 또 서양사상, 한국사상, 이렇게 그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먼저 요것이 3점짜리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여기 인의라든지 또 여기 인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핵심 키워드를 통해서 갑이 유교고 을이 불교다 이런 사상 속에서 공통된 입장 또는 다른 입장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훈련은 간단하게 저희가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럼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게 된다면 아주 모의고사에서 여러 번 출제가 됐던 부분인데, 사회계약서를 묻는 문제가 되고요. 또 사회계약서의 학자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사회가 계약이 되고 그 학자들만의 생각이 어떤 식으로 주권을 누구한테 양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회가 발생을 하는지를 찾아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런 7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확한 핵심 사상가들의 핵심 개념을 외워두셔야 되는데, 윤리와 사상처럼 깊이 있는 개념보다는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에서는 핵심적인 내용만 암기를 해두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문제를 제공을 함으로 인해서 그 문제풀이에 많은 문제를 풀어봄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변형이 됐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풀 수 있도록 훈련시켜 드릴 것입니다. 주로 이렇게 3점짜리로 나오는 지금 올해 생륜 시험 문제의 포인트는 바로 사상가들의 핵심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들이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생활과 윤리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학생들은 정확한 그 사상가들 뿐만 아니라 사상가, 철학자들을 잘 몰랐을 때 이 지문 속에서 핵심 주제문 파악을 할 줄 알게 된다면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이 훨씬 더 쉬웠을 텐데, 그 핵심 주제를 뽑아내는 훈련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난이도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핵심 키워드 잡는 훈련이나 핵심 주제문 뽑아내는 훈련들을 저희는 많이 할 거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양한 문제가 다르게 나타나더라도, 출제가 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잘 풀 수 있도록 여러 번의 기출 문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훈련을 해 나갈 것이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3점짜리라고 하는 문제들을 본다면 과거와는 다르게, 작년과는 다르게 아예 뚜렷하게 수능 특강이라든지 수능 완성에서 지문들을 채용을 했고요. 그 부분에서 보기 부분을 살짝만 바꿈으로 인해서 이 지문을 살리고 보기를
보기를 조금 더 혼동을 줌으로 인해서 문제 난이도가 약간 어렵게만 출제가 된 거지, 어렵다라고만 느껴지는 거지, 사실은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서 연계율이 70% 이상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 지문들이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서 많이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번 문제도 참 독특하게 아예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서 보였던 그림 자체까지도 다 가져왔을 정도로 EBS 연계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특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기출문제 5개년치 뿐만 아니라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 나와 있었던 문제풀이 분석을 통해 가지고 6월과 9월 모평에서도 새로운 유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까지도 함께 보면서 피드백을 제공하고, 그 피드백을 바탕으로 해서 2025학년도 생활과 윤리라는 수능 과목의 1등급을 도전하는데 같이 힘써서 노력하도록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저희 준비한 오리엔테이션 생활과 윤리 파트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저희가 개강이 1월 2일부터 개강을 하고 있으며 상시 개강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문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